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네트워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란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서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는요, 실기 20문제 중에서 약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 설명드릴 IP 주소가 27% 정도 출제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OSI 7계층 그리고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이 63%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매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기타 용어가 10%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필기는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기는 합격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IP 주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IP 주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IP 주소는 컴퓨터가 통신을 하기 위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댁에 집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개념하고 동일한 겁니다. 각각의 컴퓨터에 주소가 있어야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IP 주소가 IPv4가 있고요. IPv6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 포맷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포맷을 정해줘야 됩니다.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려면 이 문서의 양식을 정해질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속성은 이름이 되고 값은 홍길동이 된다. 속성과 값을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포맷을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된 용어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광범위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통신 시스템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 규칙을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통신하기 위한 약속, 규칙을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라는 규칙을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한국어라는 공통의 규칙, 약속이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통신에서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프로토콜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TCP/IP라는 프로토콜이 나왔는데요.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 TCP/IP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생산된 회사도 다르고 모델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통신 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하려면 규칙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규칙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I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죠. HTTP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인터넷 문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링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다른 문서로 이동이 되죠. 이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문자, 그림, 동화상, 음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WWW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웹서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동영상을 재생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고 웹브라우저는 www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메일도 이용할 수도 있고 FTP는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가 되고요. HTTP는 www가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전자우편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두 가지가 있습니다. SMTP가 있고요. SMTP는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POP3는 메일을 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FTP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IP 주소 말씀을 드릴게요. IP 주소에서 IPv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v4의 특징 잘 정리하셔야 되고 조금 뒤에 IPv6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IP 주소 IPv4는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리고 PC 각각의 IP가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IP가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IP 주소는 무한히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한정적인 자원이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관리되는 유한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IP 주소의 구성을 보시면은 21.48.179.177 이와 같이 점으로 해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8비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4부분이 되기 때문에 48이 32, 32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32승기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약 43억 개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에서는 43억 개 정도의 주소만 있어도 충분히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IP의 개수가 상당히 많죠. PC에서도 IP가 필요하고 스마트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트북 이런 각각의 장치마다 IP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IP의 수가 지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IPv6가 되는 거예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분을 점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요. 각 구분은 10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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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로 구성이 되고 근데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도메인 네임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도메인 네임이 되고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IP 주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IP 주소가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5개의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A 클래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클래스는 크게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트워크 주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들어오는 값이 0에서 127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2의 7승계가 되는 거예요. 2의 7승계는 128이 되겠죠. 128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0에서부터 127까지 시작 주소를 가질 때 그때를 우리는 A 클래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는 한번 정해지면은 바뀌지 않고요. 뒤에 호스트 주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호스트 주소가 나머지 그러니까 8비트, 8비트, 8비트가 되기 때문에 2의 24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2의 24승계만큼 주소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이것은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 사용되는 클래스가 되고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 B 클래스는 중대형 통신망이 이용이 되고요. C 클래스는 소규모 통신망이 이용이 됩니다. 클래스를 보게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클래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클래스, 그 다음 C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주소만 보게 되면 이게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주소가 0에서 127까지 자 127이라는 숫자 그 이하의 숫자를 가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A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마다 서브넷 마스크는 다릅니다. A 클래스는 25.0.0.0이 되는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가 있는 이유가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서브넷 마스크하고 A 클래스 주소가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주소가 있어요. 자 쭉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하고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호스트 주소는 다 0이 되겠죠. 네트워크 주소는 그대로 살아 있겠죠. 그래서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주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한 비트가 되겠습니다. B 클래스는 두 부분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가 1령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트의 값을 0이나 1값을 넣었을 때 시작 주소를 계산을 해보면 128에서
191까지 계산이 되고요. 연결 가능한 호스트 수는 256 곱하기 25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 두 자리가 되기 때문에 25.25.0.0이 되는 거예요. 이진수 값이 이렇게 되고요. IP 주소가 있다면 이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하고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C클래스는 세 부분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110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이나 1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10진수로 계산하게 되면 시작 주소는 192에서 223까지 계산이 됩니다. 연결 가능한 호스트 수는 256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256개가 나오는데 실제 사용 가능한 IP 수는요 254개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주소 0값을 다 가지는 첫 번째 주소하고 1값을 가지는 마지막 주소는 특수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는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할당할 수 있는 IP 개수는 2개가 줄어들어서 254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 되고요. 그리고 D클래스, E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IPv4가 되는 거고요. IPv4의 문제점은 주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초창기 때는 2에 32승계 정도면은 충분히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IPv6가 되겠습니다. IPv6는 128비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2에 128승계의 주소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비트씩에서 8자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128비트가 되겠습니다. IPv4는 32가 되고 IPv6는 128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부분은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각 구분은 16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IPv6의 주소체계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니캐스트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가 되기 때문에 특정 1인에게 송신하는 1대1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통신하는 방식, 그게 유니캐스트가 되고, 멀티캐스트는 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멀티캐스트가 되고요. IPv4에서는 멀티캐스트하고 비슷한 브로드캐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로드캐스트는 IPv6에는 없어요. 그래서 IPv4에 브로드캐스트를 대체해서 멀티캐스트를 이용을 합니다. 이때 브로드캐스트가 뭐냐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하는 1대 다. 1대 다라는 것은 동일한데 멀티캐스트는 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식이 되고 브로드캐스트는 방송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방송 신호를 보내는 것은 특정한 몇몇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죠. 불특정 다수에게 전체에게 데이터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IPv4에서 네트워크 내의 모든 주소에 동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캐스트가 있습니다. 수신자들을 묶어 하나의 그룹으로 나타낸 주소를 사용을 하고요. 그룹 내에서 가장 가까운 호스트에게만 송신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1대1은 맞는데 그룹 내에서 가장 가까운 호스트에게만 송신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IPv4에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지고 IPv6에는 브로드캐스트가 없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없어지고 IPv6에서는 애니캐스트가, 그러니까 애니캐스트는 IPv4에는 없습니다. 이게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스스로 풀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론적인 내용을 아시면 쉽게 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이 HTTP가 되고 8번의 정답이 HTTPS가 되는데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키워드만 아시면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HTTP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을 할 때 전공서적마다 설명이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보시고 HTTP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TTP를 누가 고안하고 설계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HTML로 이루어진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다.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하이퍼텍스트 문서. 자, 이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HTTP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8번은 HTTP의 단점을 보완을 했다. 안전한 통신을 위해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다. HTTP에다가 보안이 강화된 버전은 HTTPS가 되겠습니다. S가 secure를 뜻하는 거예요. 그 보안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HTTP에다가 보안을 강화한 버전이 HTTPS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포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포트 번호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들은 추가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아니죠.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 포맷 관련된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몇 가지 용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M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XML은 HTML을 확장한 확장성 생성 언어가 되겠습니다. HTML이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한 것이 XML이 되는데요. XML은 웹브라우저 간에 HTML 문법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완한 것이 XML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G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SGML은요, 전자문서가 어떠한 시스템 환경에서도 정보의 손실 없이 전송, 저장, 자동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문서 처리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XML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XML의 대안으로 등장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기술이다. XML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HTML의 한계점과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한 그런 언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요, 간단하게만 정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스크립트가 되는데요. 통신을 할 때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포스트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처리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죠. 정보를 요청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요청을 할 때는 보통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언어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XML의 대안으로 등장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기술이다. XML의 대안이 되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기술이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속성, 값상 형태로 되어 있다. 보세요. 이름이라는 속성, 홍길동이라는 값, 그리고 나이라는 속성, 38이라는 값, 이렇게 쌍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속성, 값, 쌍 형태로 이루어진 구조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이다. 자, 이런 것들이 또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비동기 통신을 한다. 웹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웹서버는 서버가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통신할 때 비동기 통신을 하는 거고요. 웹서버 간에 데이터 교환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제이슨 기억을 하시고요. 제이슨은 AJAX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XML을 대체하는 주요 데이터 포맷이 되겠습니다. AJAX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AJAX은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 XML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자바스크립트 및 XML을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설명이 나올 거고요.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치지 않고도 웹페이지 일부 영역 부분만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겁니다. 전체 페이지에서 일부분이 오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는 그 기술이 AJAX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